그냥 끝내야 됩니다. 시작이 이재명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왔으면 이재명도 끝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김양은TV입니다. 내일입니다. 5월 1일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이 말이죠. 3시에 시작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려놓을지, 어떤 결론이기에 국민들 앞에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건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국민들 앞에서 이재명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자, 그래서 반발이 잠시 있겠지만 국민의힘으로 이 범법자에 대한 이런 반발, 이 사법을 장악하겠다라는 노골적인 이 행패를 막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쪽 입장에서는 굳이 뭐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죄인가 기각인가 혹은 정치인가, 저는 이런 주제로 오늘 영상을 해볼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법원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 후에 상고심 접수 한 달 만에 나온 이례적인 전합 회부와 선고 결정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죠. 그런데 어이없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전은 말이죠.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을 말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압수수색의 의미를 그냥 뭐 단순하게 문재인은 압수수색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배 통통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에 복귀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이재명의 이 대법원 최종 선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의 이강 진출, 권력의 재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세력이 좀 더 커져가는 부분을 꺼트리기 위해서 작업질이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시점이, 모든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대법원 최종 선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은 아닙니다. 2025년 조기 대선판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무죄를 줄 것이냐, 아니면 유죄로 주저앉히느냐. 자,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요, 곧 대선 후보로서 완벽한 복귀를 뜻하는 겁니다. 유죄가 확정된다, 대선 레이스 탈락은 물론 이건희와 이 민주당 전체 운명도 뒤바뀔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이번 판결은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느냐 아니냐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죄 확정을 해달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짝 이 좌쪽 입장에서는 계속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야, 정치적으로 판단해, 아니면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각오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건진 법사라는 민간인의 인맥의 의혹, 그것도 애매한 그런 인맥의 의혹만으로 사저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그렇게 수많은 혐의 속에서 매번 정치적 고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과연 이 사안에서 법리에만 기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한 번 선택적 정의가 발휘하는 순간을 국민들이 보게 될까? 허파가 헛떡 뒤집어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흘렀던 내용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 우리가 희망 회로를 너무 많이 돌려서 어이가 없는데 제대로 후다닥 지나가 버린 건지, 또 그때 그 느낌을 받는 건지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재명이 왜 법 앞에서 특혜를 계속 받아왔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법리인지 정치인지,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과연 법리일까 아니면 정치로 판단을 할 것인가,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혼란과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도 시켰는데 야 법이 형평성에 좀 맞아야지. 이재명도 유죄 때리고 두 사람 다 이 정치판 혼란의 주축이었던 사람 동시에 제거하자. 형평성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의의 붕괴로 갈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계속 법 앞에서 특혜를 받아왔죠. 저는 유창훈 판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팡이 짚고 나오던 이재명, 휠체어 타다가 지팡이로 걸어 나오던 이재명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이루어지고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인사를 하고 나오던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 컷이 뜨기도 했었죠. 자, 22년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이 말이죠. 수많은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재판장에 출두하는 남자죠. 이 전과 사범 이재명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재명 범죄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가볍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나라 자체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거죠. 대장동 게이트 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1조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 비리입니다. 6천억 원에 달하는 민간이익이 빠져나갔죠. 주요 인물들이 지금 구속되거나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번졌죠. 성남FC 뇌물 사건, 이거는 사실 수억대죠, 수억대. 그래서 이 성남FC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깜빵 가는 겁니다. 성남시가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비를 받고 특혜를 준 의혹으로 이어져 있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도 있습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죠. 이화영의 커넥션도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800만 달러의 영수증이 존재하고 있죠. 이거는 국내의 사법 처리를 넘어서서요, 이 국제 제재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 입법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관타나무가 언제 열리냐라고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요, 검찰과 사법부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10여 건의 뇌물, 배임 혐의에도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남FC 사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연되거나 무죄를 번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떨어졌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무죄로 2심이 마음을 바꿔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가 돼가지고요. 대선 직전 시점에 선고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이 대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합니다. 5월 1일에 선고를 한다라는 건 2주가량 다른 후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조금 기대를 해보는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이재명에게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는 이 이재명에게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소극적 기소를 택했죠. 재판부는 말이죠. 증인 진술이 바뀌어도 기억이 모호해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려놨습니다. 이 피의자는 이재명이죠. 그 결과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단 한 번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반인이었다라고 하면 벌써 깜빵 들어갔겠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말이죠. 법원이 유력 후보라는 이유로 출구 전략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맞죠? 맞죠? 이재명이라서 지금 이 사법을 피해 다니고 있었죠. 자, 한동수 전 대검 검찰부장이 말이죠. 4월 30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엑시트를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만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일까? 대법원의 판단이 과연 법리적인 판단을 할까?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요. 대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따른 것인지 사법은 죽었다라는 또 우리 보수 유권자들의 허탈감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것인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한 달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했습니다. 선고일 역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잡았죠. 표면적인 명분은 말이죠. 공직선거법상 신속한 판단 필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적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라면 대선 국면이 뒤흔들리겠죠. 무죄 확정이 나온다라면 이재명 완벽히 복귀합니다. 대선 구도가 재편된다라는 것이죠.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 방금 말씀드린 전 대검 검찰부장의 말처럼, 그러나 우리는 조금의 기대를 좀 더 해본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익현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파기 자판, 그러니까 자체 판단으로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환송 시에 이제 파기 환송으로 2심으로 다시 내려보내서 너네들 무죄 줬잖아. 근데 1심에서 유죄잖아. 다시 판단해봐. 파기환송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이다라는 거는 무죄에 대해서 이거 아니니까 다시 판단해. 유죄 취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봐라고 보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대선을 앞두고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2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은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아마 이게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대법원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죠. 상고를 기각, 그러니까 무죄 확정을 시킨다.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는 무난합니다. 벗어날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헌재도 사기 탄핵으로 완벽히 신뢰감이 무너졌죠. 그런데 대법원 너무하죠? 이런 느낌이죠. 국민의 사법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다라는 거 2심에서 무죄가 떨어졌어요. 2심에서 올라온 걸 야 다시 가라고 한 거는 유죄 취지로 보낸 겁니다. 내가 볼 때 유죄인데 너 다시 판단해봐. 형량을 다시 보라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시 재판 장기화. 이재명이가 재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내일 3시에 이 대법원 판결에도 안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고 이게 사실 정의다라는 겁니다. 파기자판. 대법원에서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우리가 판단할게. 너네들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판단할게. 그렇게 하고 유죄를 확정해버린다. 나이스하죠. 법리적으로 단호함이지만 정치적 파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2주만 버티면 된다라는 거죠. 대법원 판단하실 때 이래저래 힘드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재도 보십시오. 문형배 때려 죽일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오자마자 사람들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뜁니다. 대법원에서요, 이 파기 자판으로 유죄를 확정해 주시면 혼란은 있죠. 며칠 정도. 그러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5월 12일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되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나가리가 됐어요. 그럼 다음 사람 빨리 뽑기 바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혼란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아니 사법적으로도 가장 깔끔한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대법원이 정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선택할 것이냐. 사실 진짜 법이 법조인이라고 한다라면 대한민국을 버티는 세계의 힘, 삼권 분립이죠. 법치가 우리는 그래도 살아있어. 헌법 재판관들은 딜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뭔가 가오가 있잖아. 그러면서 독립성 우리가 지켜나가겠어. 국민들이요, 우리를 믿으세요. 나이스하죠. 사실 진짜 법조인이라면 이 파기 자판으로 유죄 확정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2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2주의 혼란, 그거는 참으시면 됩니다. 세상의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2주 정도 눈 바짝 감고 참아주시면 세상의 혼란은 종식된다라는 거죠. 그 판단이 대한민국 사법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무죄가 확정된다? 아유, 말하기 싫지만 어떤 위기와 혼란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재명이 무죄가 확정된다라면 개인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거죠. 대선 전국의 유력 주자로서 복귀시키는 동시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최고 존엄으로 등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법을 굴복시킨 사람. 자, 국민적 사법 불신은 폭발할 겁니다. 수많은 혐의와 증거와 함께 제기가 됐는데도 실제 관계자들이 처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만 유죄를 피했다라는 인식은 유전 무죄구나. 특권적 사법 이게 난리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는 그냥 돈 없으면 이건 죄인이 되는 거야. 국민들 폭발합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 양극화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그냥 보수 진영은 사법 구태타를 주장하고 거리로 튀어나올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억울해서 가슴 치면서 잠 못 드는 분들이 이 이재명이 무죄를 받았다? 미치고 펄쩍펄쩍 뛰겠죠. 민주당은 무죄를 통해서 정당성을 복원했다라면서 프레임 잡고 반격하겠죠. 나라 개판납니다. 세 번째, 후속 재판의 정당성이 완벽히 흔들립니다. 자, 후속 재판 줄줄이 떼줄이 재판이죠. 쌍방울 대북송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의 사법기관이 대법원이 이재명을 이 낯짝만 보고 무죄를 딱 던져줬다. 찍어놨다. 그러면 그 인식을 받은 뒤에 수사기관이 법원이 모두 권위를 갉아먹는 거죠. 내가 이 깃발 들고 이거 유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네버.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차기 대선의 정당성도 훼손합니다. 무죄 확정 이후에 곧바로 대선을 나서는 후보.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사법 리스크를 털겠다. 오로지 내가 대선 주자로 뛰는 이유는 내 사법 리스크를 지어로로 만들기 위해서다. 사법 절차가 정권 획득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달리는 놈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본인의 사법 리스크 꽉 채워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으로 파면했으니까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재명, 이것도 날려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 이후에 이 법원의 판단이 이재명도 나가리로 보내면 이 그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이 무죄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당하고 탄핵으로 파면됐다. 두 사건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건 정말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정치에 혐오가 생길 판이거든요. 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그래도 정치인들은 국민 눈치를 봐왔는데 지금은 국민이 없습니다. 지들만 있다라는 거죠.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국민적 분노와 좌절, 극단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냥 끝내야 됩니다. 시작이 이재명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왔으면 이재명도 끝내야 되겠죠. 대한민국 정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란의 주범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대통령 뽑고 싶습니다. 비정상적인 이 대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말이죠. 나라님 믿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혼란에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이 살 맛이 없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좀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용희 TV였습니다.